안녕하세요. 미래기술 신산업 카페 뉴스 읽어주는 바리스타 이원규입니다. 오늘은 주간 브리핑 257호에 게재된 폭스바겐 ID.3의 완전 분해, EV 플랫폼 시대의 개막이라는 내용으로 니케이 오토모티브 10월호 36에서 49페이지에 게재된 특집 기사를 요약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비 내리는 요코하마항에 한 대의 전기 자동차가 상륙했습니다. 독일 폭스바겐의 ID.3로 폭스바겐이 처음으로 개발한 EV 전용 플랫폼으로 탑재했고,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는 OTA, 오버 디 에어를 통해서 대응합니다. EV에 사운을 걸고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변신을 도모하는 폭스바겐의 기술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일본에서 아직 발매되지 않은 ID.3를 유럽에서 수입하여 분해한 결과 차세대 EV 플랫폼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파트 1은 EV 전용 플랫폼으로 독일 폭스바겐의 전략 전환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성장의 원천은 EV와 소프트웨어입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탈 엔진의 방향성에 따르기 위해 차기 EV 개발을 서두르고 있으며, 그 기점이 되는 것이 최초의 전용 플랫폼을 탑재한 양산 전기자동차 ID.3입니다. 아직 더듬어지지 않았지만 열관리 시스템을 통합화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느낄 수 있다고 ID.3 분해에 참여한 자동차 기술자는 분석합니다. 다른 전문가는 한 개의 플랫폼으로 폭넓은 배터리 용량이나 모터 출력에 대응하는 아이디어를 엿볼 수 있으며, 모듈 플랫폼의 엔진차를 대량 생산해온 노하우를 활용했다고 추측합니다. 폭스바겐은 ID.3를 필두로 하는 ID 패밀리의 EV를 2025년에는 연간 150만 대 양산할 계획인데, 비용을 억제하면서 다양한 차종을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폭스바겐이 준비한 것은 EV 전용 플랫폼인 MEB입니다. 자산이냐 족쇄냐, 축적한 경험이나 어떠한 구석이 없는 미국 테슬라는 제로에서 새로운 EV를 개발했으나 엔진차의 역사를 갖고 있는 많은 자동차 업체가 과거를 무시하기는 어려우며, 게다가 활용할 수 있는 지식까지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EV 전용 플랫폼 시대의 막이 오르는 타이밍에 폭스바겐이 설계한 ID.3에는 엔진차 시대의 잔향도 감돌고 있습니다. 저비용의 EV를 양산하는 어려움이나 소프트웨어로 수익을 확보하는 시스템의 구축 등 폭스바겐의 개발진이 고민한 모습을 분해 촬영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2030년에 세계 판매의 50%를 EV로 한다는 것이 폭스바겐이 금년 7월 13일에 밝힌 그룹 전략입니다. 진두지휘를 맡은 사람은 허버드 에디스 폭스바겐 CEO로, 폭스바겐이 주요 시장에서 판매하는 신차의 거의 100%를 제로 에미션, 배기가스 제로 차량으로 할 계획입니다. 폭스바겐이 그룹 전략을 발표한 다음 날 유럽위원회는 자동차의 주행 중에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를 한층 더 강화하는 새로운 법안을 공표했는데, 2035년까지 CO2를 100% 감축하여 사실상 엔진차 판매를 금지합니다. 유럽위원회의 방침과 보조를 맞춰 EV 시프트를 추진하는 폭스바겐의 디스 CEO가 ID.3에 의해 폭스바겐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고 강조하는 양산 EV는 어떤 차량일까요? 가장 큰 특징은 MEB를 채택했다는 점으로 폭스바겐 최초의 EV 전용 플랫폼이지만, 폭스바겐의 EV 개발 역사에서는 제2세대로 평가받습니다. 제1세대는 E-업이나 E-골프 등의 소형 EV입니다. 모두 전륜구동 차량용 플랫폼인 MQB를 활용한 EV입니다. 엔진차와 플랫폼을 공유했기 때문에 탑재 공간의 사정에 의한 작은 배터리 용량이나 차량 실내의 거주성 등의 과제가 있었습니다. 제2세대 MEB는 부품 배차를 EV에 최적화함으로써 넓은 사내 공간을 확보하였으며, 리튬이온 배터리는 바닥 아래에 배치해 보다 많은 용량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전동 엑셀이나 열관리 시스템과 같은 부품의 공통화를 통해 실현한 비용 저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파트 2는 중핵인 ECU로 분산형에서 중앙 집중형으로 이행되고 있는 전기 전자 아키텍처입니다. 그 과도기에 등장한 것이 폭스바겐의 ID.3로 엔진차에서는 약 70개였던 ECU의 수를 줄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과거에 분해 조사한 미국 테슬라의 모델 3와의 차이도 명확해졌습니다. 찾고 있던 ECU는 끝까지 나오지 않았는데, 자율주행 첨단 운전 지원 시스템을 관장하는 ICAS2입니다. 폭스바겐은 ID.3부터 새로운 전기전자 아키텍처 E31.1을 도입했는데, 그 핵심을 담당하는 것이 ICAS, 인카 애플리케이션 서버라고 이름 붙인 세계의 통합 ECU입니다. ID.3에 탑재되었던 것은 차량 제어 컴퓨터인 ICAS1과
HMI,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용의 ICAS3의 2개입니다. 탑재 위치는 조수석 측에 글로브 박스와 대시보드 사이의 공간입니다. ICAS2는 자율주행용 소프트웨어나 센서 등의 개발이 완성된 단계에서 탑재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발전 가능성을 남기고 있는 ID3의 전기전자 아키텍처는 차량 탑재 네트워크라는 관점에서 분석해보면 테슬라와의 설계 사상의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새로운 아키텍처에 도전하는 폭스바겐의 다음 한 수도 알게 되었는데 관건은 ID3부터 대응하기 시작한 OTA, 오버디 에어이며 소프트웨어로 수익을 확보하는 시스템의 구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ID3에서는 차종을 초월한 소프트웨어의 개발 실행 환경인 폭스바겐 OS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버그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 폭스바겐이 선택한 것이 E3 1.1이었습니다. ICAS1에서 3 이외의 ECU는 센서에서 얻은 정보를 ICAS에 보내는 것과 ICAS로부터 받은 제어 신호에 따라 액추에이터를 움직이는 것을 주요 태스크로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업데이트할 때 이 세 개의 통합 ECU를 중심으로 펌웨어를 업데이트하면 좋아지는데 지금까지는 판단과 제어를 각 ECU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차량 탑재 네트워크로서 폭스바겐이 적극적으로 채용하려고 하는 것이 이더넷입니다. 특히 ADS용 카메라나 센서를 통한 데이터 전송, LTE나 5G 접속, 다채널 및 광대역 음악 재생 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CAN, Controlled Area 네트워크로는 대역이 부족합니다. 실제로 분해를 통해 ID3의 차량 탑재 네트워크를 조사해보면 이더넷이 채용된 것은 ICAS1과 ICAS3, 디스플레이, 후방 카메라, 인터넷 액세스 컨트롤 유닛, 다난 카메라 등 대용량 데이터가 흐르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이외 ECU는 CAN으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향후 제어 집중화가 점차 진행됨에 따라 CAN은 줄어들고 이더넷으로 대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테슬라의 모델 3에서는 이더넷이 거의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자율주행 ECU와 멀티미디어 ECU 사이에 사용되고 있는 정도로 액추에이터나 센서는 보디 컨트롤러라는 ECU에 직접 접촉되고 있어 여기에서 12V 전원을 공급함으로써 제어되고 있었으며 폭스바겐과 같이 센서나 액추에이터 근처에 ECU는 없습니다. 센싱 정보와 제어 정보의 교환을 보디 컨트롤러에 닫혀있는 구조로 함으로써 이더넷과 같은 차량 탑재 네트워크의 출현을 최소화했습니다. 덧붙여 자율주행 ECU와 MCU, 보디 컨트롤러의 사이는 CAN으로 접속되어 있었으며 테슬라는 ECU의 집중화를 추진하고 있어 이 아키텍처가 향후 크게 바뀔 가능성은 낮습니다. ID3와 모델 3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은 낡은 설계도 살리면서 꿋꿋하게 새로운 아키텍처에 도전하는 폭스바겐과 도전자다운 테슬라의 대담함입니다. 폭스바겐은 지금까지 차량 네트워크 자산을 남기면서 그것을 새로운 구조로 감싸는 방법으로 서서히 새로운 아키텍처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파트 3는 전동 파워트레인으로 폭스바겐이 전동 파워트레인을 쇄신했는데 ID3 시스템에서의 핵심은 폭스바겐 최초의 통합형 열관리 시스템입니다. 배터리 팩도 신형이며 재활용하기 쉬운 설계를 채용한 것이 밝혀졌는데 동시에 2026년에 양산할 차세대 차량을 위해 개량해야 할 점도 가시화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이상한 십자형 부품이 8개 줄지어 있었는데 분석 결과 이 부품은 ID3의 통합형 열관리 시스템의 핵심 부품으로 드러났습니다. 바닥에 깔린 배터리는 상당히 긴 대형 라미네이트 셀을 채택했는데 분해를 담당한 배터리 기술자가 마치 판 초콜릿 같다고 놀랄 정도입니다. 새로운 부품을 많이 채용한 ID3지만 전동 파워트레인의 완성형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하며 소형 경량화나 비용 저감의 여지가 많고 주행 성능을 높이는 성장의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배터리나 모터 등을 최적 온도로 제어하면서 쾌적한 공조를 실현하는 통합형 열관리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선두를 달리는 곳이 미국의 테슬라입니다. 공조나 배터리, 파워트레인, 차량 탑재 컴퓨터 등 냉각 가온이 필요한 부품의 열 관리를 통합 제어하는 시스템을 모델 Y나 모델 3에 탑재했는데 그 사령탑 역할을 담당하는 부품이 옥토밸브입니다. 옥토밸브 내부에는 8개의 유로가 있으며 그 이름을 라틴어로 팔을 뜻하는 옥토에서 유래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모든 냉각 가온 회로를 옥토밸브와 연결해 열을 운반하는 냉각수가 흐르는 경로를 조건에 따라서 바꾸어줍니다.
ID3의 열관리 시스템은 라디에이터 유닛에서 배관된 냉각수를 순환시키는 부분과 냉매를 순환시키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냉각수와 냉매의 배관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아직 익숙하지 않다는 인상을 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테슬라의 열관리 시스템보다 배관은 길고 시스템 전체 질량으로 비교하면 10kg 정도 무겁습니다. ID3는 CO2 냉매에 의한 히트펌프 시스템을 탑재합니다. 이 냉매를 내보내는 히트펌프용 전동 컴프레서나 콘덴서, HVAC, 어큐뮬레이터, 그리고 냉매와 냉각수의 열을 융통하기 위한 열교환기 등의 각 부품을 8개의 십자 밸브 및 배관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시스템과의 차이는 옥토 부품의 배치입니다. 폭스바겐은 냉매의 흐름을 제어하기 위해서 8개의 밸브를 사용하는데 테슬라는 옥토 밸브로 냉각수를 8방향으로 분배함으로써 배터리나 파워트레인, ECU 등의 온도를 관리합니다. 냉각수의 제어라는 관점에서 양자를 비교하면 테슬라가 한 수 위라고 할 수 있으며 테슬라는 옥토 밸브만으로 냉각수를 집중 제어하면서 각 부품을 최적 온도로 만들 수 있는 독립된 유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편 폭스바겐의 ID3는 냉매와 냉각수에 관한 부품이나 배관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처음에 강압형 DC-DC 컨버터를 냉각시킨 후 배터리 팩 측과 모터 측에 냉각수를 나누는 등의 부품 배치 면에서 개량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요약 소개를 마치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 hjtic.sne.ac.kr의 미래기술 신산업 코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원격 로봇으로 경비, 사람이 카메라로 감시 조작이라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